학생들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단계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 테스트지를 만들어줄 때 가장 도움 많이 본 게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22학번에 재학 중인 박소현입니다. 현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추천했던 방법들 중에서 효과를 봤던 공부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3단계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 구문 위주로 완벽히 암기를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자주 출제되는 Not only but also 구문 혹은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중요한 구문들을 위주로 완벽히 암기를 한번 진행해 주시고 암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 3일 전 혹은 하루 전에는 다시 원문만 보시면서 완벽히 암기를 하시면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되거나 혹은 변형이 많이 되어도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빈칸 연습지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통적으로 빈칸이 뚫려있는 구문, 공통적으로 중요 구문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아, 이건 전문가가 봐도 중요하구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암기가 영어 내신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기가 다는 아니지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변형 문제도 풀 수 있는데요. 특히 변형 문제의 포인트는 보통 원문을 바탕으로 유의어로 변형을 하거나 어법 포인트를 변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어휘나 접속사가 있었는지 알아야 변형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수능 단어 필수 어휘 리스트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단어장을 두세 개 보시는 것보다도 한 단어장을 사서 여러 번 회독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과외 학생들한테 단어 테스트지를 만들어줄 때 가장 도움 많이 본 게 오답 누적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틀린 단어들을 채점해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 단어 테스트 볼 때 꼭 다시 한 번 이상 적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아무리 휘발성이 강한 단어 암기도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 교재를 보시다 보면 외워야 할 단어량이 데이별로 할당되어 있는 교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내신 직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데이 하나씩은 무조건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다른 과목 공부량이 적은 날에는 데이 3개까지도 외웠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는 많이 암기할수록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단어는 끝까지 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29번 문항으로 어법이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문법 문제는 항상 나오던 포인트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형용사랑 부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 현재분사랑 과거분사를 구분하는 문제, 본동사랑 준동사 차이를 아는 문제 등등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의 근거가 반복된다라는 걸 파악하고 나면 실제 시험 보실 때 어법은 1분 안에 풀 수 있는 효자 문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에 출제되는 문법을 공부할 때보다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나 투자 시간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보통 한 문장이 모의고사지 3줄에서 4줄에 걸친 정도로 굉장히 길게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어나 동사를 찾아놓고 사이에 수식어 구해서 막 헤매게 되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실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절 단위로 끊어놓고 수식어 구에는 괄호를 쳐두고 주어에는 1줄, 동사에는 2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걸 습관화했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구문 독해가 훨씬 편해집니다. 근데 자신이 직역한 해석과 해설지 해석이 다를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기 해석만 믿고 가시지 마시고 해설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이런 뉘앙스로 읽으면 되는구나 까지 파악하셔야 완벽한 독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를 풀면서 다른 유형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도표, 심경 분위기, 내용 일치, 어법, 43번부터 45번 문항까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듣기에만 집중을 해도 오답이 계속 나온다면 이런 모험을 하시기보다는 듣기를 풀 때 더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듣기는 완벽히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연습해 보시면서 내가 듣기를 풀면서 이런 유형까지는 완벽히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인강쌤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난도 유형을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 그냥 그 유형을 빨리 틀리는 것 뿐이다 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빈칸 추론 같은 고난도 유형에서 시간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쉬운 유형들을 더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 찾기 유형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낮게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제 문장을 빨리 찾고 뒤에 역접 접속사인 but, however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답을 빨리 찍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대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이 정도까지 읽으면 확신을 들고 답을 찍었을 때 틀리지 않는구나 라는 걸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모의고사를 푸시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등급 이하 성적대를 받고 계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휘력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단어를 모르면 아예 글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문제를 순서대로 1번부터 쭉 푸시는 것보다는 3등급은 내가 7점 이상 맞으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시고 자기가 잘 풀 수 있는 쉬운 유형들을 무조건 먼저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등급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휘력이나 구문 독해는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지만 매번 틀리는 고난도 유형들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되신다면 자신이 어려워하는 유형을 하루에 3개에서 5문제씩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은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풀고 시험을 끝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제풀이 순서를 다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41번, 42번 이런 장문독해 유형들을 보시게 되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풀이 순서는 사람마다 정말 맞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해 보시고 내가 자신 있는 유형을 먼저 푸시면 손을 못 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없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는 무조건 어휘력입니다. 구문 독해가 안 되어도 단어를 알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한 번 배워두면 바뀔 일이 거의 없고 문법이 어렵게 출제되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고1 때 무조건 끝내놓으시고 늦어도 고3 입시 시작하시기 전에는 문법 개념을 완벽히 숙지한 상태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지문들은 문장 호흡이 굉장히 길고 문장 자체가 정말 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빠른 해석을 위해서 긴 문장을 적절히 쪼개 읽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단어장에 유의어나 반의어, 예시 문장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 단어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단어 하나만 암기를 하시더라도 두세 배 단어들을 같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